매주 월요일 모든 정치 시사 이슈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영식당 시간입니다. 자, 오늘 뉴스 인사이다 정치 미식가 분들의 입맛을 충족시켜 줄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동대표 박영식 에디터, 또 이상민 PD 두 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상민 PD 복장 시원시원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바캉스 가시는 거. 바캉스 복장이에요. 네. 네. 떠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또 떠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네. 아, 그거 맞춰서 네. 간 것 같아요. 네, 중앙아시아로 가고 싶습니다. 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자 이벤트 한번 소개해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15일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지만 공개 방송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두 분도 나오시고요. 첫 공개 방송인 만큼 재미있는 코너 또 풍성한 사은품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식당 우리 멤버들 같이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 신청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QR코드 또 라이브 채팅창 상단 고정글 커뮤니티를 통해서 참여 신청 가능합니다. 지금 자리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많은 신청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대통령은 멀리 좀 가셨는데 요 얘기 좀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물풍선 살포 대응해서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했습니다. 긴장이 더 고조될 것 같긴 합니다. 정부의 대응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박영식 에디터. 지난주에 저희가 이거 예상을 했던 대로 그쵸. 좀 불안한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같고 네.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북 확성기 재개라는 게 문재인 정부 2018년에 중단했다 지금 6년 만에 재개가 되는 것인데 앞서 이제 그 조 기자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만 이 민간 차원에서 대북 전단이 살포되고 그리고 나서 오물풍선이 또 남쪽으로 날아오고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로 대북 확성기가 재개됐는데 네. 이거를 또 고리로 해서 북한이 이걸 명분 삼아서 군사적 도발을 한다고 한다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도가 더 강화가 되는 거다 보니까 더 많은 걱정들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뭐 남쪽이든 북쪽이든 어느 한쪽에서 브레이크를 좀 걸어줘야 된다고 보는데 브레이크. 지금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요. 같고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가는 게 여러 차원의 또 위기를 양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네. 저는 뭐 원천적으로 봤을 때 북한의 이 오물풍선 자체는 잘못된 것이고요. 규탄 받아야 되고 문제야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가 학창 시절에서도 보면 북한 우리 반에 문제가 있으면 이건 뭐 때린다고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얼르고 달래기도 하고 가끔 뭐 때리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강력한 조치를 함과 동시에 대화를 시도해야 되는데 그런 채널 자체가 지금 끊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과연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강경한 대치를 하면서도 조치를 하면서도 북한과의 대화 시도는 과연 물밑에서 하고 있는지 일단 그게 좀 의문인 것 같고요. 네.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지금 9.19 군사합의도 폐기했고 대북 확성기도 재개했고 그럼 이 다음은 북한이 어떤 조치를 하느냐 여기에 대한 대응은 잘 하고 있느냐 너무 걱정되고요. 이게 사실은 경제 위기이기도 하고 네. 민생 위기로 직결되기도 합니다.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기도 했습니다만 북한의 이 군사적 도발이 실제 있으면 우리 한국에 대한 리스크가 커짐으로 인해서 그렇죠. 외국인 투자가 빠져나가고 또 민생 경제의 위기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누구에게 이로운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저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아니, 그래서 제가 아니, 그 대화를 예.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요? 그 저쪽이 정말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확성기로다가 제가 지금 아주 크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확성기로 BTS 노래 틀어주는 게 그게 BTS 노래뿐만이 아니에요. 아니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사춘기에 그 볼빨간 사춘기. 아니, 예. 분들 노래도 틀고 보도 방송도 듣고 있나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듣고 있나 하면 지금 북쪽에서 막 듣고 있다 이러진 않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북한에서도 북쪽 말이 좀- 아닌데 그건. 예? 그거는 남쪽 말 아닙니까? 그게? 뭐 북한에서는 제가 뭐라고 할지 모르니까. 아니 어쨌든 저기 말을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소통을 제가 확성기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소통 차원이라고 하는데 불안해요. 그래도. 아니 근데 이제 북한 제대로 들으라고 해서 2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야, 이게 아니, 불안하거든요. 참 이거. 네. 2시간 동안 하고 나서 또 오늘 또 하고 내일 또 하고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북에서도 또 예를 들면 대남 확성기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님? 그거 그러면 이제 괜찮습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쇼미더머니 이런 거 보면은 쇼미더머니요? 우리 래퍼들이 그거 예. 짜라고 타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거 해가지고 샤라웃은 리스펙트의 의미가 있는 건데 아, 그게 그렇습니까? 그게 이제
서로 그렇게 리스펙트 한다는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 어쨌든 그거는 디스전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해결을 해 나가면은 그 황금 목걸이가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참, 참 그냥 대충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중앙아시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예, 지금 불안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 소통이라는 게 쌍방향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대북 확성기라는 건 이제 일방적으로 그렇죠. 야 여기 있다 하시는 거라고 또 말씀하시니까 이게 좀 상당히 좀 다른 거거든요. 소통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한반도 계속 일하는 거고 북한은 사실은 이 대북 확성에 관련해서 좀 국지전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불안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대통령님께 꼭 질문이 있는데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그런 그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평화는 돈으로 구걸하는 게 아니라 힘으로 쟁취하는 거다. 이런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그 대화나 소통의 의미와는 좀 많이 방점이 다른 것 평화는 같아가지고. 그 굴종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죠. 평화는 그 파워. 그러니까 파워. 영어로는 그 FO P 아닙니까? P인데. OW. P인가? 예. 아니 어쨌든 그 힘으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굴종해서는 안 됩니다. 그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의 민족이요. 그 오늘 뭐 먹지?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저기 잘 다녀오십시오. 기다려 보시고 저 북한을 가만히 보면 안 돼요. 어? 참 그 우리가 대응을 제대로 할 테니까 기다려 주세요. 아니 이 사람은 왜 또 나왔어? 안녕하십니까. 조국 갑자기요? 대표님. 갑자기 나오셨네요. 조국입니다. 갑자기 나오셨네. 제가 왜 나왔는지 아십니까, 박 변호사님? 모르겠어요. 왜 나오셨습니까? 제가 분명히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어겼더라도 우리가 똑같이 어기면 그게 맞습니까? 우리는 원칙을 가지고 똑같이 대거리하는 게 아니라 같이 저희는 지키면서 원칙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이 방법 아니겠습니까?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조국 대표님 강하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국 혁신당 민심을 받으십시오. 받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좀 썰렁했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좋습니다. 아닙니다. 좋습니다. 자, 뭐, 당대표실이 화장실에 있어가지고 좀 가봐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 조국 대표님 근데 그러고 보니까 그 화장실 때문에 그 로텐도홀에서 혹시 그 최고위원회를 하신다고 제가 정말 속이 상합니다. 어떻게 당대표실이 화장실에 있습니까? 네. 이거는 시정해야 된다. 사무처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꼭 화장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3당인데 이게 네. 그 공간이 너무 크기가 좀 부족한 작아. 데를 준 게 아니냐. 민심을 받드는 사무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유. 조국 대표님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화장실에 있는 당대표실 기분이 좋을 리가 예,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보십시오. 자, 뭐 지금 오물풍선 얘기 좀 했고요. 또 지금 문제되는 게 지금 동해 심해의 지금 가스, 석유 관련된 액트지오사의 아브레우 고문 지난주에 기자회견이 있었죠. 근데 이 입을 열었지만 의혹이 해소됐다 봐야 됩니까? 저는 뭐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더 이상한 얘기가 있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의문점을 풀어주기에는 네. 좀 그 턱없이 부족한 기자회견이 아니었나 싶고요. 일단 액트지오라는 회사에 대한 액트지오. 의구심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해명을 하면 할수록 뭔가 의혹이 자꾸 양산이 되고 언론의 의혹 보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은 1인 기업인 거 인정을 하면서도 자신의 어떤 파트너들, 네. 업무 파트너들이 브라질에도 있고 스위스에도 있고 뭐 이제 그 회사의 주소가 자택인 것도 인정했거든요. 예. 그래서 심지어 그 영국에 있는 르네 종크라는 박사는 지난달 5월 31일에 임명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입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영국 법인도 찾아가 보니까 1,750원짜리 1파운드짜리 회사인 게 일단 보도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매출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회사 설립된 이후에 평균 매출이 3,5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고 갑자기 이게 매출이 최근 들어 뛰었다는 것도 수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수상한 대목이 너무 여러 가지가 있고 게다가 문제가 계속 되다 보니까 6월 6일 오전까지는 저도 확인을 했는데 액트지오의 회사 그 홈페이지가 닫혀져 있어요. 닫혀져 있었어요. 예. 근데 6월 7일 금요일에 기자회견 앞두고 6월 6일 우리 한국 시간으로 오후에 이게 이제 오픈이 되는데요. 네. 열리는데 거기에 없던 컨설팅란이 새로 생깁니다. 네. 컨설팅을 우리가 받는 회사라고 보여주고 싶어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 언론의 의혹 제기나 또 이제 여러 이제 그 궁금증들, 의구심들을 좀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었나 또 싶고요. 기자회견 대비라는 생각이 또 들고 네. 또 그 석유공사가 해명한 내용을 보면 가이아나 유전 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네.
이게 이런 어떤 1인 기업이나 1인 회사가 과연 여러 그 전도 유망한 그 큰 기업들을 제외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것도 믿기가 좀 어렵고요. 게다가 이 부분이 가장 눈에 네네. 띄어요. 아니 그러면 예.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뭐 어떻게 해요? 그 가이아나 그 예, 유전도 가이아나. 그 성공 가능성이 그 16%밖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20%잖아요. 이거는 더 상식 높은 거 아닙니까? 그 자꾸 안 된다 하면은 그 박영식 앵커는 좀 민주당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하고 민주당이 관계가 민주당이 없습니다. 똑같은 입장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아니 그게 아니고 언론들도 지금 대통령님 이게 이제 의혹이 아니 있다 그러면 보니까 발표를 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그러면은? 아니 꼭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고 아니 이게 그럼 석유가 아니라 그러면은 카놀라유로 쓰세요 그러면은. 왜 그러십니까? 아니 왜 그러세요? 아니 형님도 또 오랜만에 나오셨네. 형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수수입니다. 사실 국면 전환적으로 이 대통령께서 지지를 올려고 이렇게 또 기획을 했단 말입니까? 그 가만히 계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도 아닐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보여주기 같은. 뭔 말입니까? 그 정도 정치적 기획력이 가능했다면 사실상 4월 총선에서 우리 당이 그 잡혔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라는지 잘 모르겠지만 턱이 아프네. 예, 툭 뭐라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네. 대통령한테 좀 좋은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가 우군입니다. 예. 아무튼 제가 뭐 그럴 리가 있겠니 이런 뜻입니다. 예. 맞죠 형님? 그래서 그렇대요. 무슨 말이야 그거. 뭔 말이에요? 아니 근데 진짜 김성태 저는 나오셨는데 이 문제가 지금 네네. 지난 2월달에 한국석유공사하고 계약을 했는데 당시 법인 영업세를 체납한 상태였다고 하고 예. 또 이현주 의원 얘기에 따르면 석유공사 돈 받고 나서 그 체납을 해결한 듯하다 이런 국정조사감이다 예. 이런 지적도 하고 있거든요. 좀 문제가 좀 심각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시사인이라는 주간지에서 네.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 이게 곱씹어서 뜯어보면 시사인의 그 보도의 근거 자료가 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정부 자료를 근거로 아하. 들어서 보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법인 자격 박탈 기록을 확인을 했고 석유공사가 2023년 2월에 말씀해 주신 대로 분석 의뢰했을 때는 이 회사는 법인 자격이 없거나 정지된 회사였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지금 석유공사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설명과 해명이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많이 법적으로 문제 없다. 그렇죠. 이런 해명 참 많이 들었는데 석유공사마저 지금 그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석유공사의 해명이 어떤 근거를 두고 있나 제가 봤거든요. 네. 봤더니 시사인 보도는 텍사스주 연방 정부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고요. 네. 석유공사는 미국 법인 공시 사이트, 제가 여기도 들어가 봤는데 네. opencorporate.com이라는 이 회사의 이 사이트의 공신력이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차치하더라도 일단 주 정부의 기록보다 이게 믿을 수 있는 근거인지는 일단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시사인의 보도와 석유공사가 내세우고 있는 주장의 근거가 출발점이 다르다. 네. 오히려 어떤 것을 신뢰해야 되는가? 저는 뭐 시사인 쪽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공신력의 문제를 제껴두더라도 재밌는 거는 액트지오의 2023년 3월 29일에 법인 공시 사이트에도 3월 29일에 법인 자격이 복구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의뢰한 건 2월이거든요. 그러면 양쪽의 자료를 다 근거로 하더라도 어쨌든 액트지오는 2월에 정부로부터 이 분석 의뢰를 받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분석을 의뢰한 시점 자체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그렇죠. 이거에 대해 석유공사가 해명을 못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다른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론은 같다는 거. 이제 이 대목이 지금 문제인 것이고, 사실은 국내 저도 예전에 그 취재할 때 보면은 수의 계약 같은 거 할 때도 보면 네. 국내 법인세, 국세, 세금 다 냈는지 이거 증명서 떼오라고 하거든요. 다 당연히 떼고 해야 됩니다. 아니 심지어 경쟁 입찰도 아니고 수의 계약할 때도 수의 계약 때도 그런데 국내 계약을 할 때도 뭐 2억 원짜리든 3억 원짜리든 세금을 다 떼오라고 해요. 그 증명서를 떼오라고 그래요. 근데 하다못해 해외에 있는 그 기업과 계약을 하는데 법인 말소 상태에 있었던 회사에게 이 분석 의뢰를 맡기거나 계약을 한다는 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봐 공무원들이 엄청 조심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대로 이행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야, 이건 할 말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예. 대표님 나오셨네요. 대표님, 이재명이고요. 예. 옛말에 예. 그 10중 8구 예.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죠? 10중 8구.
열 중에 여덟. 예, 뭐. 대부분.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번 영일만 그 가스전 매장 가능성이 10중 8구 실패 사안으로 보입니다. 아, 실패다. 예, 전국에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 브리핑이 하지 않았습니까? 전에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것도 걱정이고 주가 폭등에 따른 추후 주식 투자 대량 손실도 그런 걱정됩니다. 것까지 보시군요. 이 막판 대역전을 외치면서 수천억을 쏘아붓고도 결국 국민들이 아하. 실망에 빠진 이 우리 얼마 전에 있었죠? 부산 엑스포. 아, 자꾸 엑스포. 생각이 나요. 예. 네. 그래서 정말 호주에서 석유 개발 회사 우드사이드라고 있습니다. 우드사이드.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네. 박 앵커는. 잘 알고 있어.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예. 그렇습니까? 네. 예.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예. 그 영일만 탐사 사업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 이거 털고 나가버렸어요. 아.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한 걸 보면서 국회 차원에서 이거 철저히 점검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웃습니까? 허허허. 박 앵커가 참 모르는 것 같았는데 아니, 알고 있어가지고 예. 어이가 없습니다. 웃습니다. 웃었어요. 아니 공부 많이 하셨네. 제가 모르는 거와 어이가 없는 거는 잘 모른다기보다는 잘 알고 아니 맨날 있습니다. 그 뚱한 표정을 했어가지고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우리 대표님 등장하시는 게 이게 지금까지 들었던 성대모사 중에 제일 비슷한 것 거의 같아요.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예, 뭐 일단 전 가보겠습니다. 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예, 가셔도 됩니다. 아니 근데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회 차원에 이게 진짜 필요합니다. 이게 전 국정조사감이라고 보는 게 번번이 그 의혹 보도가 나오고 네. 있어서 어제에도 나오고 지금 오늘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오면서 보니까 뉴스버스라는 언론에서 단독 보도를 했는데 네. 석유공사에서 호주 우드사이드사로부터 탐사 조료를 올해 4월에 받거든요. 아, 올해 4월에 예. 마지막 2차 탐사 자료를 석유공사가 우드사이드, 아까 대표님이 언급하신 우드사이드한테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1년 5월부터 2년 동안 지진파 탐사로 데이터를 얻은 거예요. 근데 액트지오한테 의뢰한 시점과 그 검토 시점을 보면 액트지오는 우드사이드가 그 2차 분석한 자료를 심지어 넘겨받지도 않고 예. 그냥 매장량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석유공사도 그렇고 대통령도 심지어 우드사이드의 2차 2년간의 탐사 자료도 포함시키질 않았습니다. 이걸 받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 빼버렸네요. 그러니까 신중하지 못했다라는 못했네요. 보도가 하나 있는 것이고요. 예. 게다가 6월 5일이었습니다. 김동섭 한국 석유공사 사장이 석유공사 내부의 직원들도 대통령이 이런 발표를 할 줄 몰랐나 봐요. 네. 그래서 이 직원들을 다독이느라고 140억 배럴 매장 가능성을 대통령이 발표하니까 이 내용과 상황에 대해서 140억 배럴에 집중할 게 아니라 이게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니까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라고 공지를 올립니다. 네. 석유공사 사장이 마치 어떤 140억 배럴에 대해서 책임 회피하듯 뉘앙스가 있는 이런 공지를 네. 석유공사 내부에 올린다는 거는 뭔가 이것도 좀 문제가 되는 수상한 거죠. 대목이 있는 거죠. 석유공사 사장이라면 가능성이 크다, 매장량이 많다. 안 나왔습니까? 아우 갑자기 감옥에서 보석됐죠. 감옥에서 나온 지가 언제인데 자꾸 감옥 얘기합니까? 죄송합니다. 제 이름이 송감옥입니까? 아닙니다. 물병을 던지고 싶은데 물병을 오늘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네. 석유 발표가 이거 주가 조작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동의 안 했어. 석유가 나온다고 발표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석유를 가지고 뭘 할 때가 아닙니다. 달에서 회투리가 많이 나오지만 가져올 경제성이 없어서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20%의 성공 가능성을 자부하는데 결국 석유가 있을지 없을지 시추를 해봐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석유 발견은 산자부가 나서서 해야 될 문제지 대통령이 나설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 대표님 그래도 시사를 잘 따라가시는 것 같습니다. 감옥에. 요즘에 그 변박세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오 변박세 감사합니다. 역시 소나무당. 예. 역시 그 송영길 대표님 시추보다는 시시겠죠. 그 썩은 개그를 듣고 있는데 물건이 침이 오릅니다. 갑자기 우리 박앵커 얼굴에서 한동훈 장관 얼굴이 생각납니다. 물병을 던져버리고 싶은 그런 충동적인 심정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째서 그딴 개그를 거치고 말이야. 화가 저런 나셨- 개그는 감옥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화가 잔뜩 나셨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송 대표님. 소나무당 잘 되죠? 나무가 심어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씨앗은 심어졌는데 물이 안 줍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시 압박한다. 거봐요 시시 언급하실 줄 알았어요. 할줄 알았어요. 말씀하시죠. 자, 이것도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석유 발견 지금 말하는 거 대통령이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이게 적절하냐 마냐 이 얘기도 있는데
그 아브레우 고문 자체가 그 얘기를 합니다. 오바마, 트럼프도 직접 발표했다. 그런 사례가 있다. 뭔가 아브레우가 우리 대통령의 그 논란을, 윤핵 논란을 뭔가 비호해주는, 반박해주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이, 박앵커. 이거는 예. 이거는 좀 포인트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저도 찾아보니까 맥락을 봐야 되는데요. 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 석유 탐사 허용을 밝힌 대목은 청정 에너지와 그리고 재생산 에너지 개발 기조를 함께 하면서 네. 동시에 이제 수입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는 차원에서 탐사 시추를 허용한다라는 대목의 발표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의 상황과는 사뭇 다른 다르죠, 것이고요. 조금. 그리고 트럼프의 경우에도 원래는 개발이 어려운 곳인데 알래스카 지역의 석유 탐사를 미국 대통령이 허용한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우리 같이 갑자기 뜬금없이 매장 가능성을 발표했다기보다는 연구 차원에서 알래스카 석유 탐사를 허용한 대목이 있는 차이가 거죠. 나요. 그래서 예. 양쪽 다 오바마나 트럼프나 이 석유 탐사에 대한 대목을 밝힌 것은 밝힌 것 그 자체로는 사실관계가 맞으나 전후 맥락을 따져보면 지금 우리의 상황과는 너무 다른 것이고요.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국가수반이 기자회견 열어서 140억 배럴이라는 숫자를 밝히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물리탐사의 영역으로만 네. 거의 확정을 했다는 점. 이 대목도 다르고요. 삼성전자 시총의 5배. 예를 들면 오바마나 트럼프 대통령이 가령 예를 들어서 미국의 어떤 굉장히 큰 대기업의 시총을 언급하면서 이 정도의 매장량이 있다라고 매장량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 대목도 다른 것 같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심지어 이 발표 이전에 노르웨이 시드릴사와 시추 계약까지 이미 마무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바마, 트럼프가 언급되기에는 사례가 너무 다르다. 이 대목을 꼭 우리가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 지금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12월 달에 네덜란드 이제 순방 이후에 7개월 만에 나서는 건데 김건희 여사도 동행을 한다고 합니다. 7개월 만에 순방 얘기 좀 해보죠. 박영식 예. 에디터 어떻게 보십니까? 순방 부분? 저는 뭐 해외 나가서 외교하시고 세일즈하는 거 중요하다고 네. 생각하는데요. 일단 지금 시기는 대통령 부부가 특히 대통령이 눈치를 안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통령 부부를 향한 어떤 사법 리스크 이 대목이 전혀 우려가 덜어지지 않는 상황이어서 물론 이건 이것대로 해결될 필요가 있고 외교는 외교대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지금 이 해외로 나가시는 이 순방이나 외교라는 측면이 자신들의 사법 리스크를 좀 줄이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을 좀 갖고 있고요. 네. 대통령은 지금 심지어 나가기 전에 저희 앞서 첫 주제로 다룬 남북 관계의 어떤 그 군사적 긴장도를 한껏 끌어올렸고요. 그렇죠. 게다가 오일 이슈, 동해 석유 개발 이슈 던졌고요. 게다가 지금 해결 안 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수사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한 걸음도 진전이 없는 상황이고 특검에 대한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냥 나가버리신다는 것은 입장 발표가 전혀 없이 그냥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좀 부정적인 영향을 여론에 끼칠 거라고 보고요. 네. 김건희 여사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유일하게 지금 검찰 수사 대상이 올라 있는 사람입니다만 조사 한번 받지 못한 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물론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이게 좀 지난 디올백 공개된 이후에 5개월간 두문불출하다가 이제는 공개 활동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게다가 해외 순방까지 나가시는 모습을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검찰이 빨리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면 뭐랄까 이런 해외 순방 절차를 밟기 전에 어찌됐든 소환 조사를 마무리 지었어야 된다라는 대목을 좀 짚고 싶고 공개 활동을 그때 할 때 그런 예상을 했죠. 곧 또 해외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나가버리면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는 미뤄지는 거니까요. 아하. 딜레이가 되는 거라서 그 예. 대목을 짚은 것이고요. 그리고 국가가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이거든요. 예. 이 중에 2개 국가가 산유국으로 알려져 있고. 중앙아시아. 그래서 그러네요. 혹시나 대통령께서 이제 심리적 산유국 반열에 올랐기 때문에 아. 산유국에 가셔가지고 같은 산유국 정상끼리 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기름이 매장돼 있다라는 말씀을 혹시나 하고 싶으셨던 건 아닐까. 정말요? 나는 이제 의혹입니다. 의혹이죠. 그러니까 이건 의문 진짜- 제기를 해보고 아니, 우리가 너무 걔 보지 않을 문제는 아니지만은 저게 핵심 광물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그 K 실크로드
이거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시크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어? 네. 안 그렇습니까? 예. 아 그렇다면 오. 우리 기내식은 뭐 먹을 겁니까? 기내식이요? 기내식이요? 아니 왜 기내식 타령이야, 이 형님은 그? 아니 저한테 뭐 기내식 뭐 이런 거 뭐 일각에서 얘기하지 않아요. 한식 세트냐, 양식 세트냐 이런 뭐 밥이냐 빵이냐 정도의 선택권이 이런 논란이 차원에서 예. 기내식을 먹으실 분인데 너 조와 기내식 먹었지? 이렇게 주장하는 거 예. 정말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이건 예. 아니죠. 예. 아니 형님 왜 나한테 그래? 나 참, 아니 가보겠습니다. 어디 가요? 가버렸네. 예, 가버렸어요. 어쨌든 뭐 초청장이나 이런 거 얘기하는데 다 나왔잖아요. 네. 정말 어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말 우리 정치권이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해야겠냐 품격 있고 또 이런 정치를 해야 되는데 정말 부끄럽지 않나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재인 대통령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저도 오랜만에 뵙네요. 하하하. 요즘 그 어떤 우리 나라 국가 사정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거는 뭐 자세하게 예. 설명드리는 거는 뭐 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페이스북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책방에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책방으로 네. 와서 취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알겠습니다. 잘 가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문재인 전 대통령도 강조를 아마 하실 것 네. 같은데 여기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은 사실은 고려인들이 맞아요. 주류인 사회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홍범도 장군을 사실상 빨갱이 뭐가 안 맞아요. 그래서 취급을 또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어떤 국가의 주류로 되어 있는 고려인들에게 과연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 수반으로서 홍범도 장군을 어떤 취급을 했는지를 아마 여실히 느끼고 계실 텐데 그 대목도 좀 저는 마음에 걸리는 것 같아요. 댓글이 바로 나왔어요. 예. SR76님 홍범도 장군 욕보이고 카자흐스탄 간다니 이해가 안 된다라고 가서 또 어떤 또 메시지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유, 아까 아유. 있던 양반 어디 갔어? 예. 내 분명히 얘기했어요. 문 전 대통령이 요즘에 아내를 실드 치느라 참으로 고생이 많다. 네.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노? 지구 한 바퀴를 돌아가지고 다지마에 갈 때부터 체코 관광 갔을 때부터 내는 정말 그 노래가 떠올랐어요. 뭐죠? 최희준 씨의 예. 철없는 아내. 아, 내 남편 어디 갔어요? 내 남편 어디 갔어요? 그 꼴이 참 우습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 자. 예. 그 진위를 밝혀야 된다네 보고 있는 거죠. 예. 아니 근데 특활비 뭐 기내식 비용 그러니까요. 국가 세금 이제 얘기하실 때 보니까 혹시 우리 홍준표 시장님도 예전 검사 시절에 문제가- 특활비를 혹시 당대표 시절 때도 그 당대표 얘기도 시절 하셨잖아요. 특활비도 혹시 운영비. 택도 없는 소리다. 그래서 그래셔. 그러시죠. 인자. 문 대통령이 직접 밝혀야 된다. 예. 퍼스트레이디란 자리도 엄연히 공적 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셔. 이제 제대로 바뀔 때가 왔다. 예. 그리고 그 의무는 이제 과거로부터 내가 주장한 바가 있다. 네, 그래 봅니다. 예. 참. 저희가 건의드리고 싶은 게 우리 홍준표 시장님은 이제 호를 네. 인자 호를 인자 홍준표로 인자 바꾸시는 홍준표.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내 박앵커는 호를 정해줬어요. 예. 방자. 네, 그래 봅니다. 방자 박앵커. 예. 죄송합니다. 예, 홍준표 시장까지 또 나오셨습니다. 자, 국회 원구성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결국 협상 시한 넘기게 됐고요. 법정 시한을 결국은 못 지켰어요. 서로에게 또 여야 책임을 돌리고 있는데 22대 국회도 21대랑 똑같이 복사판이 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박 에디터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민주당이 제출한 11개 상임위원장 자리 오늘 국회 본회의 표결 시도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뭐 어제 그 우원식 국회의장도 유튜브로 이제 입장 발표 이런 거 하시더라고요. 제가 잠깐 봤는데 더 기다리기가 어렵다라는 입장이어서 그럼 11개는 일단 이대로 간다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네. 뭐 운영이 과방위 법사위 이게 이제 민주당에게 돌아가는 것이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국민의힘으로 지금 7개 자리를 남겨뒀는데 국민의힘이 그러면 이걸 하긴 하는 거냐? 근데 이미 운영위와 법사위를 민주당이 가져갔기 때문에 협상의 조건과 맞지 않는 자리여서 그럼 7개도 안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더 지체하지 않고 국회법대로 하겠다는 게 국회의장의 입장이고 민주당의 방침이라면 아마도 18개 상임위를 민주당이 다 독식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지금 근데 그 시기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국회 관행을 얘기를 하고 네. 민주당은 국회법을 강조하는데 결론적으로는 법사위를 가져가야 되는 민주당의 명분은 대통령 부부의 어떤 사법적 리스크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좀 당차게 각을 세우거나 차별화를 하지 않는 이상은 법사위를 민주당이 가져가야 된다는 입장이더라고요. 그렇다면은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에게 명확한 입장을 좀 밝혀달라고 요구를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런 선결 조건 없이 무작정 관행만 얘기를 하는 것은 총선 민의에도 맞지 않고 네. 여러 국민들의 의구심을 덜어내기에는 그런 걸맞는 행보는 아니라고 보여져서 일단 저도 지난주에 이어서 국회법을 따르는 게 우선이라고 보고요. 여야가 협의를 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표결에 붙이는 게 저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다고 봅니다. 표결에. 예. 근데 지금의 이제 정치라는 것이 소수가 다수를 흔드는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 다수가 소수를 리드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저도 보고 있고요. 물론 관행도 중요합니다만 총선 끝나고 나서 새롭게 등장할 22대 국회가 과연 어떤 민의를 받아들여야 되는지 행정부에 대한 견제인지 아니면 21대 국회를 그대로 답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수당과 법야권이 충분히 고민하고 네. 국민의힘도 협의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 합의의 의무가 아니라 협의 테이블에 나와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되는 물론 것이냐.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네. 그냥 그 어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냥 예상 정도의 한 결이고요. 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여소야대 지형은 22대 국회에서 바뀌지 않을 것이고 네. 태생적 한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뭐 더 극심한 갈등을 일으킬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 네. 여소야대 최초로 또 여당 최초로 국회를 앞으로 계속 보이콧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여당이 지금 벌써 보이콧했는데 계속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이제 전체 회의나 상임위가 열리게 되면 예. 계속 불출석하는 것이겠죠. 야당 단독으로 이제 반쪽짜리 국회가 계속된다고 하면 뭐 법안 통과의 명분을 희석시킬 그런 의도가 보입니다만 네. 이게 이제 올바르지 않은 거라고 꼭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국회에 나와서 국회가 일을 하는 모습을 네. 아마 대다수 국민들이 바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여당 입장에서는 법사위를 자꾸 저렇게 민주당이 가져가려는 거는 이재명 대표 방탄하려고 하는 근데 지금 법사위하고 재판하고 이게 관계가 있나 싶기도 하고 저는 좀 납득하기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한데요. 예, 저도 뭐 동의합니다. 이제 네. 그 대목에서는 당연히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주장이 대립되겠습니다만 네. 이 방탄이라는 논리가 사실 한 번 들었어야 되는데 너무 여러 번 반복돼 왔거든요. 뭐 물론 지금 시기가 이화영 부지사 재판이 최근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1심 선고가 내려졌고 다시 이제 이 논의가 부각되기 때문에 이 이슈가 부각되기 때문에 방탄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사실 이 대목도 너무 이제 여러 번 반복돼 왔기 때문에 이 주장의 설득력을 얻기 위한 그런 원동력 자체가 22대 국회에서는 좀 달라붙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네. 그래서 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이 원구성 협상은 어디까지나 전초정이고 국회 운영 또 집권 여당의 책임은 이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가져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국민의힘이 좀 대승적 결단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 지난주 이화영 전 부지사 유죄 9년 6개월 선고를 받았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 공모관계 의혹을 받고 있죠. 수사에 관심을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형사 피고인으로 지칭하면서 SNS 글을 계속 올렸는데요. 한 전 위원장 반응 어떻게 봐야 될지요? 한번 나올 수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늘 뵙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오랜만이라고 보지 않는데요. 네. 저는 죄송합니다. 얘기한 바 아니라고 그러셔가지고 예. 106회만 네. 확정돼도 대통령직 상실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미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은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네. 헌법은 탄핵 소추와 탄핵 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으므로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거는
분명히 대통령이 되더라도 뭘 되더라도 중단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안 된다 이 아. 말씀이시죠? 저는 근데 예. 우리 한동훈 위원장께서 네. 너무 SNS를 빨리 올리고 싶으셨던 예. 것 같아요. 너무 빨리 이 SNS가 그렇게 보고 싶으셨던 거 아닙니까? 아니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선고 나자마자 이 SNS를 올리고 싶어서 준비를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요, 위원장님. 왜 그렇게 보냐면 아하. 아니 전제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 경우를 이야기를 애써 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전략상, 그러니까 메시지 전달 차원에서도 옳지 않은 게 굳이 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경우를 상정하고 이런 SNS를 그렇죠. 했을까? 저는 그럴 자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아. 아니 누군가에게는 항상 고유한 자유가 있죠.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음에도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이 상실된다는 사실은 우리 박영식 씨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도 선거를 다시 해야 된다는 의미도 이 뜻에 내포하고 있다고 아니 생각합니다. 근데 위원장님 저도 이제 그 대목은 아는데 이제 알겠는데, 전제가 예. 전제가 그 이게 그리고 말이죠. 예. 대북 송국 범죄 등으로 전 경기 부지사에 대해서 선고된 형량은 자그마치 9년 6개월입니다. 실형이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하실 말씀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그 말을 기다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물론 있겠지만 그렇죠.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지금 대통령 집권 3년 차밖에 안 됐고 그런데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또 알겠습니다. 하나가 네. 있습니다. 혹시 연평해전 영동화청이 나온다는 사실 혹시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몰라요. 네, 몰랐습니다. 그분들의 책을 반드시 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좋은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준비된 듯이 이제 다 딴 SNS를 걸로만 딱 하시네요. 다 이제 그 SNS로. 해오신 건데 아, 맞습니다. 예, 아, 안철수 정말 위원님.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인 이화영 부지사가 이게 북한에 그 전달한 거액의 대북 송금 이거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정말 석고대죄하고 트루스 진실을 밝혀야 된다 트루스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저도 트루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 어부커스입니다. 어브코스. 네, 네 말씀드립니다. 두 분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너무 좋은데요. 오늘 동시에 많이 나오셨어요. 예. 근데 저하고는 옆에 같이 붙어있지 말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예, 뭐 그렇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철수 의원, 또 한동훈 위원장, 전 위원장. 여러분 싸우지 마시고. 예, 오세훈 시장까지 아니, 나오셨어요. 당권 정말- 주자들이 다 나오시네. 저는 당권 주자는 아닌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이야말로 정말 60민주화 운동 맞아요. 제37주년 기념 일이 아닌가.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60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정말 헌법 수호를 위했던 많은 선열들의 뜻을 되새기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말씀을 마지막으로 오늘 영식당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엔 전 마지막이 아니라 처음부터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처음 네,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영식 에디터, 이상민 PD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